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세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인세 중간 예납입니다. 지난번 세무 관련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무 일정 중에 하나가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중간 예납이 8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세 중간 예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이란 정부가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 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서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 즉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프와 같이 한번 보시면요.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결산 법인인 경우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중간 예납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 예납 기간 이후 2개월 이내, 즉 8월 31일이 그 중간 예납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8월 말일까지 중간 예납에 대한 준비를 해서 관련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 예납 대상자, 즉 중간 예납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법인은 어떤 법인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입니다. 단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설립한 그 신설 법인은 그 중간 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 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설한 새롭게 설립된 법인, 그리고 중간 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그리고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그리고 이자 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다음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기업들, 그리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그리고 조특법에 의해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하고 산학협력단도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인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 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과 해당 중간 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식과 함께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중간 예납 기간, 즉 올해 6개월 동안에 벌어들인, 즉 수익 비용을 계산을 해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가결산 방법, 즉 두 번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직전 사업연도, 즉 전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즉
전년도에 참고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올해의 가결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중간연합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도 가결산을 통해서 이 경우는 그 중간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또 하나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즉 위에서 의무적으로 가결산을 해야 되는 그 법인들을 일단 제외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중간연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 즉 첫 번째 방법만을 해야 됩니다. 즉 해당 중간연합 기간에 대한 가결산 방법을 이렇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그 실제적으로 계산하실 때 해당 그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와 에게 그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은 즉 전년도에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내일 중간연합세액을 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출세액에서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산세를 더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그 부분을 뺀 그 산출세액에다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원천 납부한 세액이라든지 수시 부과된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그 나온 금액에 곱하기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분의 6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 월수가 12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6, 즉 반을 납부하게 되는 그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결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즉 올해의 중간연합 기간, 즉 6개월간의 법인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즉 그 법인세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6개월치기 때문에 1년치로 연환산을 합니다. 즉 중간연합 기간분의 12. 그래서 중간연합 기간이 6이기 때문에 12하면 2배를 합니다. 즉 6개월 동안 벌어들인 것을 기준으로 한 과세 표준을 2배 해주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치 1년간 벌어들인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왜 12, 즉 2배를 곱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있는 즉 중간연합 12분의 중간연합 기간을 통해서 다시 그 세액이 계산된 부분을 다시 반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즉 중간연합 기간이 6이기 때문에 즉 2분의 1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을 빼주고 수시부가세액을 빼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가로는 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치면서 오타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즉 공제감면세액을 빼주고요. 이대로 하면 플러스인데 그게 아니라 원천 납부세액을 빼주고 수시부가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이 논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부분은 오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에 대한 전자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라든지 손택스에서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좀 독특한 부분인데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 로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납세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즉 자회사 같은 경우가 있어서 연결 납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 집단별로 첫 번째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반기 영업실적, 즉 6개월 동안에 중간 결산해서, 이것도 역시 가결산하는 형식처럼 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 납세 방법을 계속 적용한 법인이 아니라 처음으로 연결 납세 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첫 번째, 각 연결 법인별로 직전 사업년도 기준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 결산으로 중간 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해서 이를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연결 집단 전체를 대해서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해서 가결산을 통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납세 방식의 경우에는 이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납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즉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즉 9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은 한 달을 더 연장해줘서, 즉 10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분납할 금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300만 원인 경우에는, 즉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단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50%, 즉 3천만 원의 50%인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 예납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장되는 경우는 특히 그 두 가지, 직권으로 연장되는 경우하고 신청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권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3개월간 연장이 됩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해서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있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이 직권 연장에 의해서 납부기한이 3개월간 연장이 됩니다. 이 직권에 의해서 연장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신청 연장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 예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세무 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8월 31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등 여러 가지 제출 기한이 8월 31일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 하시든 아니면 별도의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계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셔서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인 경우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 박교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